주가의 향방을 알 수 있는 힌트, 기업에게 직접 듣는 IR 정보, 노다지 IR 노트에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제 뭐 거의 동학개미보다 거의 서학개미가 더 많아지는 그런 흐름 같기도 하고, 미국 중심으로 이제 자금이 계속 쏠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뭐 물론 이제 미국장 중심으로 투자를 하시니까 본부장님, 이런 현상은 당연히 본부장님한테는 긍정적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거는 미국으로 자금이 쏠려갈 수밖에 없는 현상,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일론 머스크를 보고 있으면, 네. 일론 머스크가 전 세계 가장 갑부잖아요. 예. 최고 부자. 그죠? 근데 일론 머스크가 돈을 버는 거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느껴지시나요? 그건 아니죠. 아니죠. 예. 이 사람은 그냥 생산성에 미쳐 있는 사람. 예. 그러니까 한번 예를 들어보죠. 예. 우리가 가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노조가 세거나 아니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라 그래야 되나, 생산성이 올라가기 어려운 그런 산업들, 뭐 그게 이제 뭐 옛날로 따지자면 뭐 헤비 인더스트리라고 하죠. 중공업들. 거기에 자동차도 들어가고, 그쵸. 조선도 들어갔고, 그죠? 자, 근데 전기차가 딱 나오면서 전기차는 무엇을 했죠? 자동차의 산업을 완전히 바꿨죠. 그렇죠. 그래서 부품 수를 절반으로 줄였죠. 예. 그러니 영업 마진율은 확 튀고, 그죠? 결국은 그만큼 자동차 한 대를 만들었었을 때의 생산성이 높아진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게 완전히 새로운 걸 갖고 들어오는 거니까. 예. 흔히 얘기하는 내연기관 자동차가 아니니까. 네. 공장을 세울 때부터 시작해서 예. 완전 자동화로 세우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기가 팩토리라고 처음부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노조가 없는 거야. 자동차 회사가 노조가 없어. 네. 되게 특이한 사례죠. 그렇죠. 그 UAE라고 하는, 네. 미국에서 그 자동차 노조 엄청 세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 다 똑같아요. 네. 근데 이게 들어오면서 노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완전히 산업은 바뀌는 거죠. 굉장히 비생산적이던 산업이 엄청나게 생산적인 산업이 되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의 자동차 회사의 영업 마진율은요, 경기가 안 좋고 어려울 때 거의 2% 미만으로 떨어지고요. 정말 잘 나갈 때, 우리 제네시스 나오기 시작하고 네. 우리나라 굉장히 매력이 생겼었을 때가 8%예요. 네네네. 10%까지 못 넘어갑니다. 근데 전기차가 딱 나오면서 처음부터 30%야. 영업 마진율이. 그러니까 이제 경쟁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 그 생산성을 높였고, 자, 또 더 나아가서 그 다음에 만들었던 게 뭐 스타링크. 이제 우리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왜 인터넷 사이클 때 그렇게 경쟁력이 생겼느냐라고 생각해 보시면, 네.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작아요. 그래서 광 케이블 까는 게 그렇게 오래 안 걸렸어요. 그렇죠. 전국에 다 깔았고. 그렇죠. 그래서 2000년도 닷컴버블 붕괴될 때는 우리나라 이미 인터넷 침투율이 80%가 넘어. 네네네. 예. 네. 거의 거의 대부분이 다 인터넷 썼어요. 근데 미국은 그때만 하더라도 50% 정도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의 평균은 그때가 얼마였냐면 6%였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만큼 앞서갔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10배로 앞서갔고, 예. 미국도 앞서갔고. 그러니까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에 엄청난 수혜가 있었던 거죠. 근데 광 케이블을 까는데 우리나라는 별로 안 걸리지만, 네. 미국 깔려면 진짜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렸던 거고. 예. 그리고 중국이 가장 많이 했던 지난 20년 동안에 그거거든요. 광 케이블 깔아서 인터넷 터지게 만드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스타링크가 들어오면서 그 비용을 어떻게 했죠? 10분의 1화 시켰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필요 없는 거지. 그래서 요번에 일론 머스크가 이제 장관 들어오면서부터 얘기했던 게 뭐냐면, 정부에서 인터넷 까는 거에 대한 인프라에 돈 비용 많이 쓴 그 비용만 잡아도 엄청나게 정부가 효율적으로 된다라고
영상을 찍었단 말이야. 아하.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했죠. 또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뭐죠? FSD. 네네네. 그러면 자율주행. 예, 그럼 이제 운전자가 필요 없잖아. 그것도 얼마나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성을 높이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또 더 나아가서 옵티머스 로봇 만들면 예, 그러니까 노동까지도. 예, 이 사람은 그냥 생산성의 끝판왕이다. 그래서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놀라운 숫자죠 이게. 2020년 이후부터 네. 생산성 올라가는 속도가 가속화되잖아요. 노란색이 미국이고. 예. 2020년 이후에 보시면 다른 나라는 다 밑으로 기고 내려가잖아요. 예, 요거의 차이입니다. 저희 혹시 한국은 없네. 예, 여기는 없습니다. 예. 예, 한국도 마찬가지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중심으로 자금이 쏠리는 게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거고. 당연한 거죠. 사실 주식 투자라는 게 생산성, 효율성 그 혁신 기업에 투자하는 건데. 그렇죠. 그게 ROE를 높이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런 현상이 또 앞으로 계속된다. 계속될 수밖에 없는 예. 거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보시면 네. 우리가 이제 데이터 센터를 얘기를 해요. 네. 데이터 센터를 왜 우리가 얘기를 하냐면 데이터 센터는 과거 인터넷 아까 말씀드렸던 광 케이블 까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시스코 시스템즈라고 해서 인터넷 시스코. 관련된 인프라를 까는 기업이 엄청나게 그 성장을 많이 했고 그 회사의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던 거죠. 예.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인프라를 까는데 오래 걸렸단 말이죠. 땅덩어리가 넓으면 넓을수록 오래 걸렸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 지금 우리가 투자하는 AI 사이클에 있어서 AI의 인프라는 뭐죠? 데이터 센터. 네네네. 근데 데이터 센터가 땅이 많이 필요하나요? 아니죠. 그냥 한 군데에다 공장을 지으면 돼. 예. 그죠? 미국 입장에서 뭐 이렇게 땅 차지한다고 하진 않겠죠. 예. 그래서 보면은 지금 데이터 센터의 수로 보시면은 예. 미국이 5,481개. 그죠? 예. 일본 뭐 중국 거의 다른 나라들은 다 10분의 1 수준, 20분의 1 수준이란 말이에요. 저 높이도 저기 이제 뭐 이렇게 비례하는 높이는 아니고 예, 중간에 예, 좀 빗금이 잘라놨죠. 빗금. 예, 예. 그러니까 10배 수준이라고 10배. 예.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예. 그래서 지금은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이미 미국은 압도적으로 깔아놨고요.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뉴스는 이미 미국은 모든 연산 관련된 데이터 수립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추론이다. 그럼 추론은 뭐냐면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벌써 인프라 깔고 서비스까지 연결시키는 과정을 2년 후에 지금 벌써 하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과거의 인터넷 사이클은 광 케이블 깔고 IoT로 넘어가고 모든 게 들어오는 기간이 20년이 넘었어요. 네네. AI 사이클은 7, 8년 안에 다 끝난다. 그러면 그 7, 8년 안에 다 끝나는 것 중에서 상당 부분을 어디서 하고 있다? 미국에서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걸 지금 안 쫓아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인터넷 시대나 그런 뭐 광케이블로 대표되는 그런 인터넷망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나라가 훨씬 앞서 갔고 어떻게 보면은 적은 돈으로도 효율적으로 깔 수 있었는데 AI 시대가 되면서 이거는 거의 투자비도 장난이 아니고 거의 1등과 2등의 격차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고. 예. 그러니까 미국 투자인데 요 데이터를 보고 있으면 더 놀래요. 네. 뭐냐면 이제 슈퍼컴퓨터의 수로 따지자면 미국이 172개, 중국이 63개입니다. 그러면 퍼센트지로 따지면은 미국이 34%, 중국이 13%잖아요. 네. 그러면 요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난 것 같이 느껴지진 않죠. 심지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6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8년 전 네네네. 다들 뭐라고 했냐면 중국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미국 앞섰다. 네. 우리가 슈퍼컴퓨터가 더 많다. 또 어떤 얘기했냐면 우리가 패턴, 특허가 기술력 IT 특허가 미국보다 더 많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발톱을 다 드러냈단 말이죠. 네네네. 지금 8년이 지났어요. 그죠? 그러고 났더니 지금 괴리가 슈퍼컴퓨터의 수로는 3배 차이인데 더 중요한 거는 오른쪽 숫자입니다. 저게 최대 퍼포먼스.
보시죠. 얼마죠? 미국이 55%. 그죠? 네. 중국은 얼마죠? 3%. 그래서 괴리가 어떻게 됐죠? 거의 더 커진. 열 몇 배가 넘게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슈퍼컴퓨터 몇 대가 있느냐도 그러니까 중요하지만 저걸로 이제 퍼포먼스를 어떻게 내느냐. 그렇죠. 근데 보시면은 일본이 8%예요. 생각보다 놀랍죠. 근데 우리나라는 얼마입니까? 2%란 말이죠. 전혀 못 쫓아갔다. 그러니까 지금 괴리가 중국을 눌러서 중국은 못 쫓아간 거고 네네. 우리는 우리의 초이스로 도대체 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8년 동안에 우리나라는 IT 강국이라고 얘기해놓고 왜 슈퍼컴퓨터나 왜 AI 관련된 투자나 왜 이런 컴퓨테이션 능력에 투자가 안 들어갔을까? 뭐 우리 다 알죠 왜 그런지. 어디에 돈을 썼죠 우리가? 그러게요. 그 사실 그 손정희 회장이 한국에 와서 대통령도 만나고 뭐 삼성 만나고 하면서 첫째도 AI, 둘째도 AI, 셋째도 AI 그 이야기한 게 벌써 수년 전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의미적으로 했잖아요. 그렇죠. 뭐죠? 알파고. 예, 의미적으로 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세돌 구단도 있었지만 IT 강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한 것도 있는데 거기서 그 이벤트가 일어났는데 왜 그 지금 벌써 한 8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왜 하나도 안 쫓아가고 중국은 못 쫓아가게 미국이 만들었지만 이건 자의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 IT 강국이라는 말이 이제는 무색해진 거네요. 맞죠. AI 시대에서는 그런 표현도 정확하게 보신 거죠. 저는 이 질문 또 드리려고 했거든요. 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미국 증시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싼 거 아니냐. 뭐 버핏 지수라는 것도 있는데 뭐 GDP가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GDP의 뭐 2배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뭐 거품이다 이런 말도 있었고 물론 이제 전통적인 표현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무리 그래도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싸다라는 지적들이 좀 있거든요.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좋아요. 그럼 버핏 지수부터 얘기를 합시다. 네. 자, 버핏 지수로 얘기를 하면 미국이 GDP의 2배. 시가총액이. 예. 그다음에 한국이 아마 100 몇십 %일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미국은 S&P 500 기업들 중에서 매출이 41%가 해외. 외국에서 벌어온다. GDP는 국민 총생산. 네. 그죠? 네. 그러면 그걸 빼면 사실 120%. 아. 우리나라는 그렇게 뭐 근데 이제 보세요. 우리나라도 해외에서 많이 벌어오죠. 네네. 그래서 그렇죠. 그런 거를 계산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대만 한번 보시죠. 대만은 몇 배일까요? 훨씬 더 수출 의존도가 크겠죠. 300%. GDP의 300%. 근데 계속 올라가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거는 어디서 얼마를 벌어오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커지는 것은 맞지만 GDP의 개념이 과거 같지 않다라는 것도 그렇죠. 있겠죠. 자,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PR로 계산을 할 때 네. 개념으로 따지자면 미국으로 놓고 이렇게 계산해 봅시다. 지금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4.5%예요. 예. 이제 미국은 근데 또 기업들이 전체 이익을 다 한 해에 벌어들인 거를 한 해에 다 돌려줍니다. 그죠? 배당 성향이 뭐 50% 정도 되고 그다음에 자사주 매입 소각이 50% 정도 되기 때문에 네. 다 더하면 100%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1 나누기 금리를 하면 됩니다. 네. 자, 1 나누기 4.5 하면 PR이 22.5예요. 예, 역으로. 예. 네. 그리고 1 나누기 5% 하면 20배고요. 1 나누기 4% 하면 25배예요. 네. 정확하게 지금 S&P 500이 22.0배 뭐 이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금리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요. 근데 앞으로 만약에 금리가 4%로 떨어진다. 네. 그럼 올라가요. 그러니까 올라간다라는 게 PR이 배수가 더 올라간다고요. 네. 그래서 25배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배당 성향이 100%이기 때문에. 배당 성향 플러스 주주 환원이.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보죠. 예. 대만 아까 말씀드렸죠. 대만은 미국과 패그가 돼 있어요. 그래서 금리가 근데 대만은 또 미국보다 금리가 더 낮아요. 네. 그래서 대만의 금리를 2%에서 3%라고 칩시다. 우리나라보다 더 낮아요. 그러니까 2%라고 칩시다. 네. 1 나누기 2% 하면 50배잖아요. 네.
얘네들의 배당 상향이 50%입니다. 그럼 25배. 네네네. 그죠?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GDP의 300%라도 상관이 없는 거지. 그만큼 올라간 거예요 지금. 네네네. 예. 지금 현재 대만의 PER이 20배 정도 되니까. 네. 그러니까 여전히 싸 보이는 거죠. 그럼 한국은 얼마죠? 지금 금리가 3%. 1 나누기 3% 하면 33배. 네네. 근데 우리나라의 배당 상향과 주주 환원율은 20%. 그러면 33배 곱하기 20에서 25% 하면 7배, 8배. 우리나라 PER이 딱 그 정도. 딱 그 정도. 왜 귀가 아프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장이 가리키고 있는 그 수준이 딱 맞을 수 있다. 맞죠. 시장은 항상 옳습니다. 또 그 질문을 드려봐야겠네. 그러면은 아까 미국 중심으로 이제 자금이 쏠리고 있다라는 것도 여쭤봤었는데 네. 밸류에이션이 비싸 보이지만 비싼 건 아니니 네. 자금은 또 그쪽으로 계속 또 쏠려갈 수밖에 없고. 쏠려갈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질문이 연결성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네, 앞으로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변해갈 거냐,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어떻게 변해갈 거냐 하는 것과 의미적으로 중요하죠. 근데 보시면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AI 사이클이라는 게 들어오고 있고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고 그 생산성이 높아져서 수익을 많이 벌어들이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다 주주한테 환원해 준다. 그러니까 계속 돈이 글로 가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AI라는 게 무엇을 해줄 거냐라고 잘 생각해 보시면 생산성이 높아진다라는 거 아까 뭐라 그랬죠? 기업의 이익은 높아지는 거죠. 네네네. 그럼 기업의 이익이 높아지는 이유는 그만큼 영업 마진율이 높아진다. 그렇죠. 또는 순이익 마진율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 AI 사이클이 들어오게 되면 어느 정도의 영업 마진율 또는 순이익 마진율이 높아지느냐라고 통계가 나온 게 있어요. 네. 한번 보시면 앞으로 약 뭐 2030년까지 그러니까 넥스트 5year니까 그래서 이게 나왔던 때가 그래서 대충 계산하면 2030년까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의 영업 마진을 높여줄 거냐 아니면 순이자 마진율을 높여줄 거냐 마진스죠 이렇게 돼 있죠. 네. 보시면 어떻게 돼 있죠? 소프트웨어 업종이 마진이 5%포인트나 높아진다. 맨 위에. 그 다음이 뭐죠? 반도체. 자, 요거는 결국은 반도체와 소프트웨어를 가장 많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 좋아지는 거예요, 계속. 그렇죠. 근데 그게 다 아시겠지만 반도체 그러면 엔비디아 들어가는 거고. 예. 그죠? 그 이외에 우리가 반도체 하면 우리나라는 다 메모리라고 생각하는 거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 근데 또 HBM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AI 반도체라고 생각을 한다면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이 다 미국이죠. 뭐 미국이 아닌 회사로 따지면 ASML 정도, 그죠? 예. 그래서 결국은 미국의 반도체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대부분이 TSMC도 있구나 참. 예. 그래서 대부분이 미국이라는 거죠. 그렇죠. 또는 TSMC를 포함한 대만이거나 아니면 뭐 ASML을 포함한 네덜란드거나. 이런 거에다가 플러스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시장 특히 인터넷에 있어서 우리가 소프트웨어 시장은 IoT라고 하거든요.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하죠. 사물 인터넷. 그건 다 서비스가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 소프트웨어의 마진율이 자그마치 5%포인트나 올라간다. 근데 이 소프트웨어와 연결되는 건 즉 소비 시장입니다. 그러면 전 세계 소비 시장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미국이 전 세계 GDP의 약 한 27%라고 치면 미국의 GDP 중에 70%가 소비란 말이죠. 그러면 이걸 역계산해 보면 전 세계 소비 시장의 50%가 미국입니다. 반면에 중국을 보시면 전 세계 GDP 한 15% 되거든요. 16% 된다. 근데 소비는 40%도 안 돼요. 그래서 전 세계의 소비 시장 대비해서 중국의 소비 시장의 규모는 10%다. 50대 10, 경제 규모 5대 1.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가 마진이 제일 높아지는데 제일 많이 파는 시장은 미국이고 여기서 경쟁력을 높이는 기업은 또 미국이고. 그러니 미국의 지수의 쏠림 현상은 계속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또 이런 데서도 나오죠. GDP 성장률. 미국의 GDP 성장률이 자그마치 3% 이상.
네네네. 이 큰 경제가. 근데 고용 시장만 놓고 계산하면 미국이란 나라는 1.5%의 성장 정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도대체 왜 3%가 나오냐? 왜 엑스트라 1.5에서 2%가 나오느냐? 이게 AI 생산성.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 이 시장을 계속 끌고 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큰 혁신 사이클이 들어오면 미국이라는 증시는 보통 이렇게 올라갑니다. 큰 혁신 사이클이 들어오면 아무리 짧아도 5년, 네. 길면은 12년. 아하. 보시면은 새로운 11년짜리가 혁신 사이클. 그죠? 10년짜리가 들어왔던 게 뭐죠? 요게 인터넷 사이클의 IoT 사이클. 저 하늘색 선이요? 네. 그리고 가장 또 길었던 거는 2000년까지였던 인터넷 사이클. 지금 저 곤색, 예, 진한 곤색. 청색. 그죠? 그리고 그 앞에는 뭐 여러 개가 있고.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2년, AI 사이클은 2년 됐다. 아직 시작도 안 된 거예요? 예, 2년 됐다. 그래서 짧게 들어온다 하더라도 앞으로 3년 더 남았다. 아무리 짧아도. 네. 근데 이 AI 사이클이 앞으로 3년밖에 안 갈 것인가는 여러분도 아마 판단을 해보시면 그렇죠.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네요. 참. 그래서 돈이 미국으로 계속 쏠릴 수밖에 없는 이유인 그렇죠. 거고. 네. 여기 조금 이제 가슴 아픈 부분은 이제 우리가 많이 또 뒤처져 있다라는 거고. 근데 말씀 중에 거의 그 AI 사이클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어떤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그런 기업들도 그렇고 사실은 또 대부분 빅테크들입니다. 맞아. 그래서 이제 미국장 투자하시는 분들도 미국 중소형주 이런 거 막 발굴해서 투자하신 분들은 의외로 또 수익률이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머리 아픈 부분인데 예. 이제 왜 그러냐면 막 그 월스트리트에서 굉장히 뭐 추천도 많이 하시고 유명하신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팔로우하시는 분이 톰리, 그죠? 펀스트레이트의 톰리. 그리고 톰리가 계속 주장을 했던 게 작년 4, 4분기 그리고 올해도 계속 중소형주 투자해야 된다. 사실 실질적으로 중소형주가 작년 4, 4분기 수익률이 좋았어요. 잠깐. 예. 네. 그죠? 그리고 올해도 잠깐, 올해도 또 잠깐 떴 최근에 좋았어요. 예. 근데 이제 어제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이제 요걸 잘 생각해 보시면 결국 이게 기업 이익률과 밸류에이션입니다. 네. 지금 현재의 미국의 중소형주, 그러니까 러셀 2000, 네. 그러니까 2000개 기업부터 3000개 기업, 4000개 기업, 2000등부터 4000등 뭐 이 정도로 계산하신다면 이 기업들의 지금 평균 PER을 계산해 보시면 네. 26배입니다. 싼 것도 아니네요. 싼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뭐 어저스트하면 더 싸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현재의 블룸버그에서 나오는 숫자로 계산하면 26배고요. 그 다음에 이익 증가율. 2025년의 이익 증가율은 얼마가 나오냐면 약 15%가 좀 안 됩니다. 그 정도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많이 나오죠. 예. 근데 PER은 26배고 이익 증가율은 15%다. S&P 500은 PER이 22배인데 이익 증가율이 15%다. 그냥 대표 지수 S&P 500이 더 낫다. 더 낫죠. 거기다가 그러면 다른 걸 한번 볼까요? 매그니피센트 7 대형 기술주로 보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우선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거는 네. 자 이게 뭐냐? 이익의 증가율입니다. 파란색 선이 S&P 500 15%. 근데 매그니피센트 7은 20%. 빨간색이요? 예, 빨간색 이익 증가율이고요. 그 다음은 더 중요한 거는 마진이에요, 마진. 보시면은 녹색, 파란색 선, 그러니까 순이익 마진율인데 13%, 12%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그니피센트 7을 더했었을 때가 13%좀 넘는 거고요. 매그니피센트 7을 빼면 12%예요. 근데 매그니피센트 7은 얼마냐? 25%가 넘어요. 2배.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익 증가율도 거의 뭐 1.5배 정도 되는데 마진은 2배다. 그죠? 네. 반면에 지금 PER로 계산하시면 아까 S&P 500이 22배라고 했죠.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은 그 매그니피센트 7의 PER은 30배 좀 넘고 네. 그다음에
S&P 500의 PR은 20배가 좀 넘어요. 그러면 1.5배란 말이죠. 예. 그래서 결국은 마진 이익 증가율 놓고 봤을 때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지금은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옛날에는 정말 매력이 있었고 그래서 매그니피센트 세븐만 투자하면 됐었고 네. 근데 이제는 또 최근에 또 올라오다 보니까 그냥 S&P 500 투자하는 거나 매그니피센트 세븐 투자하는 거나 큰 차이가 별로 없다. 그래도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들어가야 된다. 근데 러셀 2000보다는 훨씬 매력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 싸다 비싸다도 상대적으로도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M7도 어떻게 보면 이제 비싸다라고 정의하기에는 뭐 이거 이제 사실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여력으로 봤을 때는 M7과 S&P 500이 더 나을 수 있겠다. 그렇죠. 러셀 500, 200보다, 2000보다. 2000보다. 어질어질합니다. 미국 장만 좋다 보니까.